정년 걱정 없는 평생 직업을 가졌다는 오늘의 서민갑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미팅 나온 것처럼 하면 돼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부동산 경매를 잘하는 여자 이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매 고수라 불리는 그녀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으니 한 5천만 원 정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 물건 한 물건에. 그 돈이 5천이면 어디예요? 사람 웬만한 연봉 이상인데. 공사 중 부도난 물건을 덜컥 낙찰받은 선미 씨.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 건물이니까 나가주세요. 이 아줌마가 겁을 상실했나? 내가 받을 돈이 얼만데? 급기야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공사 잔금 치르기 전에는 얼씬도 마셔. 경매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 낙찰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돈이 남아야지 그 수익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뭐 누구 따라 했다가 막 망하고 마음이 다 급해.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거야. 사장님, 저기 위에 아파트 2억 정도에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그 바로 옆 동이 금매로 1억 7천에 나왔는데요? 네? 1억 7천이라고요? 잘못된 낙찰은 도리어 손해를 보기 마련. 경매를 무턱대고 시작한다고 하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경매로 돈 못 벌어요. 그래도 꼭 벌고 싶다고 한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부동산 경매. 싱글맘 선미 씨의 이유 있는 반전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게 내 집 장만이죠. 남다른 비법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은둔의 고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는데요. 집 단장이 한창입니다. 여기 서민갑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서민갑부는 이분이세요. 이 언니. 아니요, 저는 일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일 그냥 열심히. 집 두 채밖에 없어요. 집 두 채 서민갑부 맞으신데? 그러게. 우리 선생님이 집이 많아요. 집이 진짜. 많아요? 네, 서민갑부. 그리고 집뿐만이 아니고 상가도 있고요. 그리고 땅도 있고요. 왜 갑자기 풍로전을 이렇게 많아요. 집이 많으세요? 집이요? 네. 그냥 집 그냥 좀 몇 채 돼요. 그치? 근데 무슨 내가 서민갑부인가? 7년 만에 집부자가 된 이선미 씨입니다. 과거 월세방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임대료를 받는 갑부가 됐다는 그녀. 내가 고치는 게 주특기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싹 리모델링 지금 이제 해가지고 얘를 이제 예쁘게 한 다음에 이제 시집 보내는 거. 뭔가 집에 마술이라도 부리는 걸까요? 여기도 8,700에 받았나? 1억 2천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옛날에 팔은데 여기. 이 집도요? 네, 여기도 있고 여기 조금 가면 여기 저 밑에도 또 있어요. 이쪽도 피디님. 아니구나, 요 집이 아니고 요 집이구나. 나 내 집도만 헷갈리네. 이 집이에요? 네, 이 집. 집이 얼마나 많기에 헷갈릴 정도일까요? 대충 하면 요 근방으로 해서 한 100m, 100에서 한 200m 안으로 한 6개 정도 되네요. 200m 내에 집이 6채가 있다? 그 비결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법원엔 어인 행차일까요? 여기 지금 내 돈 벌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출근하러 왔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그녀. 일정표부터 살핍니다. 하는 일이 이거 경매 맨날 낙찰받아서 집 사는 거잖아요.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갖고 시작을 했죠. 7년 차 정도 됐으니까 꽤 많은 거래를 했죠. 그래서 한 7, 80채? 7, 80채요? 네. 네, 저는 완전 경매 매니아예요. 벌써 7년째 반복되는 일상이건만 입찰표를 마주하면 늘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 생각이 자꾸 많아지네. 오늘 공략 매물은 감정가 1억 7천만 원의 한 아파트. 시세뿐 아니라 각종 세금과 이자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제일 안타깝게 떨어진 게 10,000원 차이로 떨어진 적 있어요. 10,000원 차이? 1등이랑? 제일 예민한 시간이죠. 막바지 머리 싸움도 치열하고 이거 전세가 한 어느 정도 나가요? 이제 24평. 잠깐만 좀 피해 주시면 이제 안 돼. 경매는 가장 높은 가격을 써야 낙찰의 행운이 돌아오는데요. 선미 씨가 써낸 입찰가는 1억 5,875만 6천 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0을 하나 더 써가지고 뭐 2억에 받을 수 있는 거를 낙찰받을 수 있는 걸 20억에 낙찰을 받아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증금은 본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안 돌려줍니다. 실수로 인해 입찰 보증금을 물고 경매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다니 잘 확인해야겠네요. 최저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입찰 보증금 지금 수표 한 장으로 끄는 거예요. 오늘 뭐 약소하게 얼마고 1,200 정도? 1,200? 네. 최저가가 한 1억 2천 정도까지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10%에 대한 1,200을 찾은 거죠. 10%? 최저가의 10%인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이 10원이라도 부족하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어 수표로 준비하는 게 좋답니다. 요걸 이렇게 제출을 하면 여기 이제 절취선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여기 하나를 절 주고 하나는 여기 법원 그 담당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어요. 낙찰되는 사람마다 이제 호명을 부르고 폐찰이 되면 요걸 통째로 그냥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입찰해서 1등 낙찰 받고 올게요. 파이팅! 네, 딱 하고 오세요. 드디어 경매 법정으로 향하고 만만치 않은 경쟁 속에 행운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나오신다. 과연 그녀는 낙찰에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 2등 했네, 2등. 2등? 네, 한 300만 원 차이로 2등 했네. 아유, 아까워라. 좀 아쉽죠. 아쉬운데 어떻게 다 온다고 해서 다 붙어. 그래서 떨어지는 걸 무서우면 이 경매 하지 말아야지. 맨날 떨어져. 처음에는 맨날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경매를 할 땐 뒤돌아보지 않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말하는 선미 씨. 산 타는 것 같아. 와, 계단 왜 이렇게 많아. 다음을 기약하며 새로운 물건을 찾아 나섭니다. 이 집인 것 같은데. 철저한 현장 조사만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열쇠. 아, 여기에요? 그런데 어째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눈치입니다. 여기가 지금 감정가 7,800인데 지금 현재 3,900까지 떨어져 있어요. 낙찰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건 이제 사람들이 와봤을 때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과 건물 사이도 지금 꽉 막혀가지고 되게 답답하잖아요. 사진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진에 속으면 안 돼요. 사진 되게 잘 찍으시. 사진에 되게 잘 찍혀져서 나와서 입찰하실 거예요? 확실히 오니까 입찰하기에는 좀 별로인데 네. 여기 올라오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교통편도 되게 열악해요. 지하철로는 지금 성인거름으로 17분 낙찰 받으면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임차를 마치기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경매의 첫걸음은 좋은 집을 찾는 겁니다. 이런 데도 이게 반지한데 이렇게 창이 위로 좀 올라와 있으면 좋긴 해요. 근데도 지금 여기 벽이 이렇게 딱 가리고 있어서 해안은 안 들잖아. 그러면 채광이 안 된 상태에선 안에서 이렇게 습이 계속 장파 밑에서 썩기 때문에 곰팡이가 금방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낙찰 받으시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체크하시고 현장에 와서 꼭 본 다음에 판단하셔서 낙찰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위험 요소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녀가 빌라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뭘까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이들하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절실했죠. 뭐 내가 뭐 한 달이라도 안 벌면 거의 그냥 끝이잖아요. 거의.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이게 빌라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약간 이제 그쪽으로 약간 특화되어서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약간 본의 아니게 빌라의 뭐 전도사 비슷하게 이렇게 됐죠.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이 근처인데? 가진 돈이 없어 주택 밀집가의 작은 빌라를 집중 공략했던 선미 씨. 그만큼 옥석을 가려내는 게 중요한데요. 명탐정처럼 이곳저곳 탐색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이리 봐봐. 이게 이제 이런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치, 여기 봐봐. 여기는 완전히 뭐 지금 아예 그냥 벗겨져 버렸어. 관리 상태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비가 정말 많이 오거나 이러면 밑에 층으로 내려갈 확률이 되게 많죠. 4층을 경매 받기 전에는 꼭 이렇게 옥상에 오셔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관리 상태가 그래도 잘 돼 있는지. 만약 우리 집에 물 새면 내가 고쳐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 고칠 것까지 생각하고 입찰가를 써야 되겠죠. 입지는 나쁘지 않아요. 한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학교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차시가 저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 현관문까지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안에는 수리를 싹 했단 얘기예요. 최근에 별도의 수리를 별로 할 부분이 없으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장점. 시설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분석하는데요. 발품을 팔아 얻어낸 오랜 노하우입니다. 내가 키가 작은데 걸음도 빨라요. 엄청 빨라요 지금. 많이 봐야 되거든. 많이 봐야 되니까 빨라. 하루 많이 걸 땐 기본 뭐 10,000보 이상 기본 다 뽑고. 많이 걸 때 한 30,000보도 버티고. 오늘날의 성공은 진한 땀방울의 결실 아닐까요? 그런데 갑자기 고급 신축 아파트는 어쩐 일이죠? 여기 낙찰받은 데는 아니고 내가 사는 집. 와, 집 좋다. 우리 아들, 큰아들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둘째 딸, 임장 많이 다니는 우리 둘째 딸. 네, 우리 여기 세 가지고 사는 우리 집입니다. 긴 복도를 지나 주방과 거실이 운동장처럼 널찍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만큼은 최고의 집을 선물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안 돼. 여기는 지금 엉망진창이고. 그래요? 네, 우리 하도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지저분해. 지저분해? 네, 아니에요. 뭘 봐. 됐어. 머릿속은 온통 경매 생각뿐이라는 그녀. 집에서도 물건 검색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낙찰을 받았음에도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물건들이 간혹 있거든요. 지도 검색이라든지 이렇게 해보면 동네에 따라서는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물건 많이 나오면 낙찰을 받잖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근데 한 달 지나면 또 그만큼이 또 수십 개가 또 나와.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런 동네는 가보면 막상 보면 경매 물건이 몇 개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은 낙찰 받아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되고 빨리빨리 회전이 된다는 거죠. 실패를 줄이기 위해선 지역 특성까지 고려한 꼼꼼한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그때 서류 봉투를 한 보따리씩 풀어내는 선미 씨. 그 양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이게 집문서지, 집문서. 이게 다 집이에요, 그럼? 다 집은 아니고 이제 땅도 있고 뭐 집도 있고. 하나 보여줄까? 이게 집문서라는 거예요. 등기권리증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제 이름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판 것들도 많아요.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나 떼보자 됐지. 여기 안 있어. 어디 저 해외로 나가 있던가 하지. 가족이 총출동. 지난 7년의 역사를 한자리에 펼쳐보는데요. 그간 경매로 사고 팔았던 물건이 무려 80여 건. 처음 보는 광경에 자녀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드님은 어머니 이렇게 집 많은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많을 줄은 몰라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더욱더 대단하신 것 같고 존경스럽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자, 여러분도 부자 되십시오. 칠흑같이 어둡게만 느껴지던 날들. 경매는 가족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선미 씨가 오랜만에 대학생 딸을 앞세워 외출에 나섰습니다.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몸으로 갔다가 이제 일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건비 하나라도 아끼려면 그래서 애 이제 산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데리고 가서 일 시키고 막 용돈 조금 주고 막 이랬죠. 재밌었어요, 근데. 엄마가 힘든 걸 알기에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따라준 속 깊은 딸입니다. 이 집 너 기억나 안 나? 기억이 나요. 이제 여기 지금 3층에서 우리가 그날 밤에 막 깨고 막 그랬었잖아. 맞아. 춥고 그지? 이혼 후 두 아이를 데리고 쫓기듯 이사 왔던 집.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애들이 막 물리면 어쩔까? 약간 그런 별로 안 좋은 생각이 하지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한창 예민할 때는 그런 생각 들었는데 뭐지? 엄마도 아프고 할머니도 아프시니까 막 거기에서 그러니까 더 투정을 부리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괜찮다고 팔 아프다고 힘들었어요. 왜 이래? 그래서 그때는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서 금방 일어나서 엄마 계속 잘 되셨으니까 그걸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아유. 어머니도. 그 마음이 선미 씨에게도 전해지는데요. 2009년 육종암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은 선미 씨. 독한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치열하게 살아왔건만 거듭된 시련에 세상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두건이 너무 잘 어울린다. 봐봐, 사진 잘 나왔지?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던 순간 그녀를 다잡아준 건 늘 엄마를 최고라 여기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애들만 없으면 그냥 뭐 그만 살아도 안 되겠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뭐 그쵸.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어린 나이에 그렇게 혼자 된지라 철이 없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내 발목을 잡는 올가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애들만 없으면 나는 너무 잘 살 것 같은데 왜 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를 날지 못하게 하지? 막 이런 생각. 그래서 가끔은 그때 한 몇 번은 아이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빠한테 갔으면 좋겠다 니네들. 그런 생각했는데 결국은 나를 일어서게 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투병 기간 중 우연히 책꽂이에 있던 부동산 경매 서적을 보고 순식간에 매료된 그녀.
치는 대로 경매 관련 책을 주문해 읽고 무작정 법원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겐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 거의 일주일을 기어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제 뭐를 봐야 되겠다, 아니면 법원을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어디서 힘이 쏟았는지 막 걸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예. 첫 낙찰의 기쁨도 잠시,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자니까 내 집 뺏은 거 아니야? 나는 망해서 쫓겨나는 거고. 선미 씨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는데요. 저 지금 암 환자예요. 저도 살아요. 자존심보다 당장의 생계 걱정뿐이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뒤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설 데가 없어. 뒤에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앞만 봐야 돼. 정말 돈이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아, 이거 하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하고 먹고는 살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살겠구나도 아니었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첫 낙찰을 받아서 이제 우리 실거주 낙찰을 받아서 이사를 갔던 그때 그 시절에 되게 제일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삶의 고비를 넘긴 후 가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 모녀. 그런데 이곳은 또 어디죠? 개인 방송이라도 하는 걸까요? 난데없이 집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스타일을 연출하시면 이게 제가 또 이게 한 감각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젊은 사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명을 한 거고 좀 팔아주세요, 제발. 대체 뭘 팔아달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대화들만 오갑니다.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하고 나서는 촬영을 좀 해서 이걸 좀 올려요. 올려서 이걸 갖다가 부동산에다가 그 URL 주소를 갖다가 쫙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래처 이런 부동산 쪽에다. 그러면은 제가 일일이 이렇게 부동산에 전화하거나 쫓아가가지고 홍보하지 않아도 계속 빨리 팔리는 비결도.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나름 축하해요. 제가 한 3,000명 이상을 구독 중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요. 이거 무시하시네. 딸의 제안으로 2년 전 시작한 개인 방송 찰떡호흡을 자랑합니다. 참기스크를 헤매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 먹이가 아닌 집문서를 찾고 있다. 이거 본인 집문서인가요? 아, 그럼 이게 내 집이지 네 집이겠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효과가 있고 이 사이가 공기층이라서 이게 하나의 약간 거대한 창문 이중창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확장으로 들어간 집은 조금 건축가 역시 따봉. 추운데 지금 이게 베란다가 있으면 집이 조금 따뜻한 그 어머니의 그 딸 아니랄까봐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똑소리 나는 딸이었네요. 야매식의 전문가고 딸은 이제 정통파 이제 이렇게 이제 키우려고 이제 하는 거죠. 키우려고. 아,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이렇게 부동산 같이 임장도 다니고 이런 아파트도 실제로 모델 하우스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동산이나 건축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건축에 관심이 많이 갖고 부동산 유정자가 약간 피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일찍이 엄마를 따라다니며 부동산에 눈을 떴다는데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딸은 선미 씨의 든든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낙찰받은 매물을 찾아간 선미 씨. 아니 그런데 다 쓰러져가는 폐가 수준인데요. 벽 전체를 점령한 곰팡이에 성한 곳이라곤 어디 하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숨어있는 보물이에요, 제 눈에는. 이 집이. 보물이요? 보물. 네, 보물. 귀신이 나올 법한 이 집의 보물이라고요?
그럼 어디 보물찾기 한번 해볼까요? 어찌나 꼭꼭 숨겼는지 쉽사리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이게 잘못 보고 무슨 섬인가 아니라 무슨 노가다가 저긴 줄 알겠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갑부. 각종 기술을 섭렵할 만큼 열정도 대단합니다. 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 왜 이걸 찌고 이게 천장이 파트너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키가 안 맞으니까 한 사람은 키 크고 나는 작고 그러면은 키 큰 사람이 일을 다 해야 되거든. 몇 박을 막 주길래 이거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찾아간 데가 저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를? 그 학원에서 이분을 제일 잘한다고 여자분들 중에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쫓겨나서 찾아간 게 그게 2년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2년이 된 거야. 그렇게 집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함께 작업한 지도 어느덧 7년. 이제는 호흡이 척척입니다. 몇 건 정도 의뢰했는지 기억나요? 엄청 많아요. 네, 셀 수가 없어요. 엄청 많아요. 의뢰한 집이? 이런 집들 새로 싹 수리하면 겉에서는 진짜 헌집으로 보일지언정 새로 하면은 완전히 새 집으로 보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로와 곰팡이를 잡기 위한 벽면 단열재 시공까지. 애지중지 아끼는 보물답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정말이지 인테리어 갑부라 해도 믿겠네요. 1,700에 낙찰 받았고 한 지금 대략적으로 한 4,500 정도 수리비가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1억에 전세를 놓으려고 하니까 그죠? 그럼 오히려 더 플러스가 오히려 되는 거죠. 투자하는 입장에서. 집수리만으로 낡은 집의 가치가 오를까요? 엎어지락퍼닥 여기 학교. 3분 거리에 있는 대형 마트와 마트잖아. 부동산 거래의 가장 중요한 건 교통이겠죠. 지하철역까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그래도 많이 찾는 게 이제 역세권. 출퇴근자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거의 다 보면 학교. 이렇게 많이 찾아요. 그다음에 이제 편의.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 1, 2, 3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그 집 같은 경우는 제일 맞아 떨어지는 집이에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에겐 좋은 입지인데요. 큰 소리 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종잣돈이 부족해 낡은 빌라를 낙찰받았던 선미 씨. 자신만의 틈새 시장을 만들어내며 수익을 차츰 극대화시켰습니다.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대냐? 응? 신축 빌라를 하든지 뭐 이런 거 새 아파트를 하든지 이런 걸 하지 왜 굳이 그런 걸 찾아다니면 서까지 그렇게 하냐라고 했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물건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300대기 500대기 해라. 그리고 그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몇 개월 만에 막 어떻게 몇 천만 원을 어떻게 벌어. 그렇게 벌면 나같이 7년을 미친 듯이 일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그렇지 않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일확천금의 요행을 쫓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적은 이익이 쌓이고 쌓이면 일확천금도 이길 수 있다는데요. 이젠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걸까요? 여기도 사실 제가 이제 낙찰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하이다 보니까 마땅한 아이템이 없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요즘은 또 스터디 카페라든지 아니면 소 사무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수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임차를 냈을 경우에는 부동산에다가 주변 시세에 이제 물어보니까 한 100만 원에서 한 120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실일 경우에는 거의 한 400에서 450 정도가 이상 나오죠. 그냥 임대 준 것보다 한 4배는 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경매로 낙찰받은 사무실에 사업 아이템을 접목한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하셔야 돼요. 조용히요? 네, 조용히. 여기 독서실이거든요.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이어 독서실까지 모두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돼 인건비가 따로 들지 않는 것도 장점인데요. 두 곳에서 벌어들이는 매출만도 한 달에 약 800만 원. 대기업 연봉 부럽지 않네요. 다음 날. 안녕하세요. 선생님 맞으세요? 너무 평소하고 너무 틀리구나. 그죠? 미팅이라도 하세요? 오늘요? 오늘 내 팬클럽 좀 만나러 왔어요. 팬클럽이요? 네, 나를 그냥 오매불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이따 빨리 들어가야 돼요. 팬클럽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심스레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올해로 4년째 경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선미 씨. 이곳에선 BTS 인기도 부럽지 않을 정도랍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건넨 이분은 누구시죠? 저 경매 가르쳐주시고 부동산 가르쳐주신 저희 스승님이세요. 스승님? 네. 이분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 갑부. 갑부요? 아우, 무슨 갑부를 뛰어넘은 이제 거의 준재벌 이상이시죠. 재벌이에요. 싱글맘에서 애를 키우면서 그 경매를 다 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거를 당당하게 해내서 다른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또 선생님을 보고 그대로 또 열심히 따라해서 더 많이 희망을 갖게 하는 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도 참 감사한 분이세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선미 씨가 주부들의 멘토를 자처했는데요. 제자들과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왔으니까 조사를 요거를 이제 체크리스트 한번. 살림을 하며 집에 대해 잘 아는 주부들이야말로 경매를 잘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졌다는데요.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매 모의 입찰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다 쓰셨어요? 네. 얼마 쓰셨어요? 1억 3,500요. 1억 3,500. 저도 1억 3,500. 1억 4,500이요. 오, 여기는 무조건 낙찰이네. 여기에서 만약에 4명 들어갔다 하면 낙찰은 되셨겠지만 이렇게 높게 쓴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여기 만약에 뭐 한 1억 5천에 받을 수 있는데 2억 쓰면 뭐해? 5천 마이너스 손해니까. 그래서 시세 조사를 잘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얻게 되는 시세 차익이 곧 수익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중요합니다. 간호사였는데 3교대도 그렇고 중환자실에 있었어서 아이 임신하고 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면서 투자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죠.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경단녀다 보니까 딱히 뭐 다른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해도 수입이 넉넉하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남편이 벌고 있지만 남편도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아파트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단점은 약간 이제 복도식이 좀 아쉽기는 하지. 19평형이라고 부르는데 한 1억 6천 정도? 전세는 만약에 우리가 살짝 이제 수리를 좀 했을 때는 한 1억 3천까지 하니까 실제 전세하고 매매하고의 갭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죠. 한 3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 그만큼 수요가 꾸준히 있는 동네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무럭무럭 성장하길 기대할게요. 능력이 있는데 직업적으로 이제 전업주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내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제 경단녀라든지 아니면 뭐 전업주부들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면서 워킹맘들한테 좀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그 후로도 계속된 현장 조사. 낙찰을 받더라도 수익을 얻지 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매에 한창 재미를 붙여갈 즈음. 이거 얼마 전에 내가 낙찰받은 곳인데? 잘 됐다.
현장 조사 없이 바로 입찰에 참여하고 이선미 씨 최고가로 낙찰됐습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며 찾은 곳엔 뜻밖의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쓰레기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운전도 완전히 초보 시절보다 한 2, 3년 차 정도 됐을 때만 한 손으로 뭐 돌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사고가 나듯이 경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안 사는데 한 몇 년 동안 방치된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값 치우는 데만 해도 한 200만 원 훨씬 넘게 들었고, 그다음에 관리비 또 몇백만 원 밀려 있으니까 그 또 관리비 또 그 물어준다고 또 돈 들어갔지. 조사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가끔 이렇게 큰 코 다치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늘 현장에 답이 있다 말하는 갑부. 발품을 아낀다면 이익은커녕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던 날, 궂은 날씨에 멀리 전라도까지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임장 다니는데 뭐 날씨가 그렇게 뭐 중요해요? 뭐 좋은 물건 있으면 검색해가지고 또 이렇게 여행 삼아 이렇게 잘 다녀요.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이 겨울에 뭐 볼 거라도 있나요? 땅은 겨울에 와서 사야 돼요. 봄, 여름, 가을은 뭐예요? 산세가 다 푸르르잖아. 다 푸르르니까 다 풀로 다 덮여가지고 그 속살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다 우거져 있어서 다 아름다워 보여. 겨울에는 이렇게 이제 풀들도 다 죽고 나무들도 이파리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맨 속살이 다 드러나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그 땅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려지지, 화장하지 않은 원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땅은 그래서 특히나 겨울에 와야지 돼요. 겨울에. 겨울에. 승다가씨. 어떡해. 잘 지내셨어요? 이산가족 상봉도 아니고 갑자기 이건 무슨 상황이죠? 애기들도 잘 키우고. 내 제자. 제자예요? 여기서 지금 나보다 더 잘 나간다니까? 저 거주하는 곳 근처에서 아파트를 경매를 받으러 입찰을 갔는데 정말 1등하고 10,000원 차이로 떨어졌어요. 10,000원이요? 네. 굉장히 그때는 아쉬웠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되려 떨어진 것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떨어진 게 행운이었다는 수상한 제자. 믿기 힘든 상황을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안내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제가 지은 집이에요. 여기가? 네. 경매에 유찰된 뒤 그 돈으로 2,000평의 땅을 사 집을 짓는 건축업자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섬진강이 있고 이제 너머에 백년산 봉우리까지 보이고 이쪽은 회문산 봉우리 보이는. 지중해 느낌의 저런 벽돌이 되게 예쁘잖아요. 네네. 귀농에 관심이 높아지며 집은 짓기 바쁘게 팔려나갔다는데요. 부동산의 부자도 몰랐던 평범한 주부가 갑부를 만나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생생하게. 그리고 그 1등 하신 분의 그 회심의 표정. 미소, 그쵸? 내가 너 10,000원 차이로 이겼어. 이런 회심의 미소가 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아파트는 시세보다 2,000만 원 정도가 싸게 받은 케이스였고, 저희는 이제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으니까. 뭐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경매 공부는 부동산 흐름을 읽게 해준 피와 살이 됐습니다. 예스. 전망 좋다. 전망은 너무 좋다.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 풍경이죠. 아까 사진으로 봤을 때만 해도 이게 들판에 엄청 멋있어 보여가지고 야 이거 싸다. 응? 와, 사진은 진짜 뭐 푸른 초원이 아니에요? 유럽 같은데 초원. 유럽.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밑에 턱진 데까지 이렇게 걸쳐서 100평. 이게 일단 길이 없어서 조금 단점, 가장 큰 단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올라오다 보면 지금 소똥 냄새하고 좀 많이 날 거예요. 예, 지금 소똥 냄새가 지금 겨울이라 좀 덜한데 여름에는 아주 장난이 아니지.
자연인을 또 꿈꾸는 사람들은 저런 소똥 냄새에도 난 굴하지 않는다. 이렇다고 하면 사놓으시고 그냥 한 100평 정도에서 소똥 냄새와 함께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괜찮죠. 저희도 이거 그냥 서류로만 봤을 때 야 너무 싸고 좋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지금 올라오면서 쌀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보이네. 땅의 경우 변수가 더 많아 현장 조사의 중요성은 배가 됩니다.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그죠? 네. 땅 모양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으로 예쁘게 나왔는데 아쉽게도 길이 한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통과하고 있어서 집을 지으려면 한쪽 편으로 좀 몰려가지고 조금 작게 져야지 되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가운데 지금 길이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이 가운데 길이에요. 그래서 땅이 조금 나눠졌지. 산골짜기까지 여자 혼자 위험할 법도 한데 선미 씨는 도리어 즐거운 눈치입니다. 난 옛날부터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 물론 여기는 사실 나도 처음이야. 처음이긴 한데 그때 출장 많이 다녔던 그 경험치가 이렇게 아무 전혀 모르는 이 도시에 와도 전혀 무섭다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지. 출산 후 급격하게 살이 찌며 스트레스를 받던 시절. 조금 통통하긴 해도 내가 이 우리나라에서 못 살 정도의 그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천대받을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아줌마 사이즈 없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너무 좀 속상한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도 예쁜 옷 입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어렵게 섭외한 공장에서 직접 물 빠진 무늬 청바지를 제작,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판매했는데요. 여심을 공략한 결과 2년 만에 빅사이즈 의류업계 매출 1위를 달성하며 주부 CEO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때 자체 쇼핑몰 저희 월 매출이 거의 한 5천에서 7천 정도 했었으니까 대기업 나 쪽하고 또 손을 잡게 됐어요. 그 이후에 연매출이 거의 한 5, 60억 정도 이상은 돈으로 두드려 맞아서 죽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왜냐면 맨날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토탈 의류 브랜드로 거듭나며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확장. 전국 25개의 체인점을 내게 됐는데요. 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투자들이 좀 잘못되고 그러면서 이제 빚더미에 되게 많이 이제 들어섰고 제 앞으로 빚진 게 12억. 네, 12억 정도. 결국은 제가 그걸 지탱을 못해서 그냥 회사를 이제 팔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였죠. 60억 매출의 중소기업 CEO에서 이혼과 희귀암 투병. 그리고 부동산 경매로 제2의 황금기를 맞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녀의 첫 번째 시련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영웅 심리가 있었나 봐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집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부산으로 가가지고 공장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암 진단 받고 수술할 쯤을 해서 엄마가 벌써 한 1년 전부터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셨어요. 나도 지금 아이들하고 먹고 사는 게 되게 팍팍한데 그때는 막 좀 그냥 차라리 엄마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죠. 너무 힘들어. 하여튼 그래서 되게 못된 생각이죠. 네, 못된 생각인데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너무 후회돼요. 사실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핑계로 어머니 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후회스럽기만 한데요. 그곳에선 아픔 없이 편히 쉬세요.
다음 날 새벽 선미 씨가 어디론가 다급하게 향합니다.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좀 빨리 가봐야 돼요. 모두가 잠든 주택가. 뭐야, 고양이 물어. 무서워. 그냥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버린 갑부. 뭐야, 저거. 음산한 골목에서 대체 뭘 하는 걸까요? 밤 손님으로 직업을 바꾼 걸까요? 먹잇감 찾듯 요리조리 유심히 살핍니다. 선생님이시고. 예, 여기까지 따라오셨네. 야밤에 뭐 하세요? 지금요? 지금 물건 검색하다가 갑자기 발견이 돼서 새벽에 날 새면 이제 입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현장은 와서 보고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보고 이제 날 새면 이제 법원으로 바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기면 시간을 막론하고 어디든 가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녀. 향은 좀 동향이라서 조금 약간 햇빛은 좀 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창이 크고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입찰을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4시간여가 흐르고 법원에서 선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을 꿨었는데 너무 어제 피곤해가지고 꿈을 하나도 못 꿨어. 그래 바로 주무시고. 네. 오늘 화이팅. 네, 오늘 화이팅. 네. 며칠 전 함께 현장 조사를 했던 제자들도 입찰에 참여하러 왔는데요. 수백 번도 더 마주한 이리건만 손에 땀을 쥔 듯 늘 긴장됩니다. 얼마 주면 돼요? 아이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힌트 좀 주세요. 무슨 힌트를 줘요. 본인이 조사한 대로 해서 적어야지. 다 영업비밀이니까 다들 사건 번호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끼는 제자분들 아니에요? 이런 데 와서는 아끼는 제자고 뭐고 필요 없어요. 다 각자 생존하는 거지. 그럼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죠. 이번엔 과연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오신다. 어째 분위기가 고요하죠? 이게 뭐게요? 또 떨어지셨어? 어떻게 봉투만 이제 봐도 이제 아는가 봐. 떨어진 거? 몇 등 하셨어요? 이게 떨어지면 이게 봉투 줘요. 붙으면 안 주고. 진짜. 어떻게 됐어요? 스승도 못한 낙찰에 성공한 제자. 이게 그토록 보고 싶던 낙찰 영수증이군요. 얼마 지금 몇 개월 됐죠? 병주에 선생님께 보여가지고 저기 한 3개월 좀 안 됐어. 3개월 안 됐는데? 이야. 3개월 만에 이거하고 저번에 또 하나 또 아파트 집도 있고 4개. 웬일이야. 그 아파트 첫 낙찰 되기까지도 매일 거의 법원을 쫓아갔었거든요. 하나 이제 무조건 받아보자 하고. 그런데 계속 이제 폐찰 좀 몇 번 하다가 된 건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좀 쉬운 건 아니에요. 노력하기에 따른 것 같아요. 1, 2년 이상 가는 사람들이 한 10%에서 20%. 이건 머리가 똑똑해서도 필요 없고요. 가장 제일 으뜸은 좀 꾸준히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그게 낙찰이 돼서 돈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 너무 하고 싶지. 근데 그게 이제 자꾸 폐찰이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수익하고 좀 달라지고 그러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가 그렇게 미리 이제 속단을 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냥 같이 친구처럼 이 재테크를 타고 같이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성공이 더 잘 되고 빨라요. 마라톤을 하듯 꾸준히 달리며 포기를 모르는 사람만이 낙찰이라는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이번 목적지는 강원도입니다. 짙푸른 동해 바다가 먼저 반기는데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마을을 둘러보는 중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더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지금 멀리서 보이는 건 이제 저렇게 보이는 거고, 미어캣으로 보이면 닫아도 보이고. 목이 좀 짧아서 그렇지, 이게 목을 쭉 빼고 보면, 자, 미어캣 이렇게 둘리듯이 하면, 미어캣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바다 한번 보기 참 힘드네요. 아유, 흙벽들 이게 다 떨어져 나가네. 아유, 참. 어떻게 이거 곧 수리를 안 하면 무너지죠. 이게 벌써 50년이 넘은 집이고 흙집이고, 구조라든지 이게 연식에 따라서 몇 년도에 집을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추정이 되죠. 입찰가를 정할 때 미래 가치는 물론 마을의 변화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장 조사하다 말고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선미 씨. 설마 여기도? 이거 내 집에 내 집. 집이요? 네, 내가 입찰해서 낙찰 받아서 내가 이제 직접 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안 팔 거야. 안 팔아요? 안 팔아. 왜요? 그냥 나한테 주는 스스로에 대한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좀 쉴 수도 있고, 힐링할 수도 있고, 이런 곳. 쉼 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에 보상을 하듯 자신만의 별장으로 꾸밀 계획이라는데요. 이만한 호사가 또 있을까요? 완성! 끝!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아유. 바다에 풍덩 뛰어들고 싶어지네요. 낙찰금은 한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이요? 네, 1,000만 원 미만. 도시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세컨하우스라는 어떤 그런 명목도 많기 때문에 그냥 좀 작지만 금액이 그렇게 저렴하면 하나 정도는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바닷가 있는 곳에.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워라벨 열풍을 타고 바닷가 마을에만 4채의 집을 낙찰받은 갑부. 성공은 결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닌데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수록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닐까요?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몇 년 동안 생각만 해. 제가 맨날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right now. 움직여라. 움직여라. 생각나면 움직여라.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계속 실천하는 사람이?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계속 실천만 많이 한다니까요. 거센 폭풍에 부서지고 깨져도 멈추는 법을 몰랐던 선미 씨. 2걸음 나가기 위해 1걸음 물러서는 걸 겁내지 않았는데요. Right now.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심상치 않은 청년들의 등장. 우린 하나죠. 다시 힘을 합쳐야 비로소 완성돼요. 이들이 힘을 합친 단 한 가지 이유. 대형 타일. 대형 타일로 연매출 7억. 거대한 타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청년들. 성공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저희 팀은 팀워크거든요. 틈새 시장을 개척한 젊은 갑부의 활기찬 이야기. 다음 주 공개됩니다. 채널 A